물론 돈이 가장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쌍용차 때부터 자금난에 시달리지 않았던 적이 없잖아요. 그럼 지금도 가장 필요한 건 원가 절감이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어감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역설적으로 원가 절감을 하지 못하는 기업은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 안 좋은 재료를 써야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으로 원가를 낮추는 게 힘든 것도 있고요. 자동차는 가장 대표적인 원가 절감 방법이 생산 공정을 간단하게 하고 개발 비용도 딱 필요한 곳에만 쓰는 겁니다. 사실상 쌍용차 시절부터 이걸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와 경쟁은커녕 계속해서 격차만 벌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KGM 차를 이야기할 때는 특히나 디자인이나 옵션 같은 것에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대부분이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KGM이 현대기아차와 경쟁하는 게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제대로 된 신차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여기에 EV3의 플랫폼 논란도 살짝 가미해서 이야기를 전개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 이 질문들만 기억하면서 보시면 내용 이해가 훨씬 쉬우실 겁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KGM 차들은 껍데기만 바꾼 걸까? 맞습니다. 둘째, 그럼 이렇게 껍데기만 바꾼 차는 나쁜 걸까? 이건 아닙니다. 셋째, 그럼 왜 KGM 차들은 껍데기만 바꾼 차라고 욕을 먹을까요? 사실상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오늘의 영상을 관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껍데기만 바꾼 차는 흔히 어떤 차를 말하나요? 차대는 동일하고 디자인과 같은 것들, 즉 말 그대로 껍데기만 다른 차란 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 모든 자동차 브랜드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플랫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오늘 EV3의 플랫폼 논란 이야기가 살짝 가미된다고 했던 겁니다. 사실 자동차 기업 대부분, 아니 사실상 모든 브랜드들이 껍데기만 바꿔서 신차를 출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랫폼을 공유하거든요. 이 플랫폼이라는 건 브랜드 단위나 그룹사 단위로 공유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도대체 그놈의 플랫폼이 뭐냐 이걸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EV3 플랫폼 논란을 보면서 아니 이걸 굳이 이렇게 어렵게 접근할 필요가 있나? 그냥 차대, 차체 이렇게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논쟁이 시작되기 전으로 돌아가면 쉽습니다. 이 논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냥 우리가 플랫폼 하면 일반적으로 떠오르던 그게 플랫폼이지 뭐겠어요. 여기서 그건 뭐다? 자동차 아래에 들어가는 차대, 뼈대 이 정도가 그냥 플랫폼인 겁니다. 다만 이게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플랫폼의 정의가 어디까지냐 이것 때문이죠. 현대차그룹이 처음에 EGMP 플랫폼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고 소개했고 이걸 또 아이오닉5와 함께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소비자들 대부분이 그래서 EGMP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플랫폼을 쓰지 않은 차도 EGMP 플랫폼이라고 말하면서 문제가 된 거죠. 그게 EV3인 거고 현대차그룹이 처음에 정의했던 EGMP 플랫폼과 현재 쓰이고 있는 EGMP의 정의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예 이 논란에서 벗어나서 보면 오히려 EGMP 논란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은 그냥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차체, 차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껍데기 아래에 들어가는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대차 그룹도 플랫폼의 정의를 잘 해뒀잖아요.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플랫폼은 차량 하부의 주요 부품들, 즉 언더바디, 서스펜션, 파워트레인, 연료장치, 공조장치, 조향장치, 배기장치, 시트프레임 등의 호환 패키지를 포함한다. 어렵지 않죠? 이걸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했냐? 사실상 요즘은 플랫폼을 공유하지 않는 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플랫폼의 역사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죠. 저희 스포일러가 굉장히 오래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폭스바겐 비틀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 1세대 비틀은 히틀러와 포르쉐 박사가 만들었잖아요. 이 당시 히틀러는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자연에서 찾으려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포르쉐 박사한테도 딱정벌레같이 생긴 차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차가 비틀이고 원래 이름은 그 당시 나치 정권이 프로젝트를 따서 크라프트 더우 프로이드 바겐이었습니다. 이 크라프트 더우 프로이드 바겐이 차체가 워낙 잘 만들어져서 훗날 포르쉐도 이 차체를 갖다 쓰고 그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전쟁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군용차로 쓰였다는 건데 이건 비틀의 차체가 굉장히 튼튼하고 유용하게 잘 만들어졌다는 방증이겠죠. 후배 바겐과 슈빈 바겐이라는 군용차가 있었고요. 나중에는 미국 히피들이 가져가서 버기카 같은 걸로 개조해서 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뤄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상 제대로 된 플랫폼 공유는 그래서
그래서 이때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폭스바겐은 폭스바겐 산하에 있는 브랜드들 폭스바겐부터 시작해서 스코다, 세아트, 아우디, 심지어는 포르쉐, 람보르기니 그리고 벤틀리까지 폭스바겐이 플랫폼을 씁니다. 대표적인 게 아우디 A4가 쓰는 게 MLB 플랫폼이거든요. 이걸 포르쉐 카이엔, 벤틀리 벤테이가 그리고 람보르기니 우르스도 함께 공유해서 씁니다. 그래서 예전 영국 탑기어에서도 제레미 클락슨이 아우디, 세아트, 스코다 이런 차들 사진을 띄우면서 결국 모든 차가 폭스바겐 골프야 이런 유머를 하기도 했고요. 이건 어떤 브랜드든 마찬가지입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그리고 현대차 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플랫폼으로 투싼, 소나타, 산타페, 그랜저, 심지어 스타리아까지 공유를 합니다. 플랫폼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단 거죠. 즉 사실상 요즘 나오는 차들은 거의 모두가 껍데기만 바꾼 차란 거고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영상 시작할 때 했던 질문이 뭐죠? 왜 KGM 차들은 껍데기만 바꾼 차라고 욕을 먹을까? 이거였죠. 그렇잖아요. 현대차뿐만 아니라 포르쉐, 람보르기니까지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KGM만 그렇게 욕을 먹냐 이건데 간단합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티볼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미지가 굉장히 큰 겁니다. 예컨대 체어맨이 쓰던 플랫폼이 뭐죠? 벤츠 E클래스 W124 플랫폼이었죠. 이 클래스가 1984년에 출시된 거니까 단종되던 해 기준으로 하면 거의 30년을 쓴 사골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딱히 플랫폼 때문에 욕을 먹진 않았습니다. 이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 그 다음에 출시된 페이스리프트 모델까지 포함이잖아요. 물론 이 당시 플랫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벤츠 플랫폼이라서 즉 벤츠라는 이름 하나만으로 검증된 플랫폼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KGM 신차들은 티블리에서 파생된 플랫폼을 씁니다. 현행 코란도 플랫폼을 쓴다고 알려져 있는데 애초에 이 코란도 플랫폼이 티블리와 공유하는 거니까 사실상 티블리 플랫폼으로 모든 걸 만들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왜 이게 문제가 되냐? 순서의 차이가 크다고 봅니다. 이건 패밀리 룩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패밀리 룩도 보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예컨대 S클래스가 출시된 다음 C클래스가 출시됐어요. 그럼 S클래스를 닮은 C클래스가 되는 거고요. 스타리아가 출시된 다음 그랜저가 출시됐어요. 그럼 스타리아를 닮은 그랜저가 되는 겁니다. 즉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다르긴 하지만 예컨대 렉스턴에 가장 먼저 적용된 플랫폼이 파생됐어요. 이러면 티볼리와 코란도는 렉스턴이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가 되고 지금 나온 토레스와 액티언도 티볼리가 아닌 렉스턴이 플랫폼을 공유하는 차가 되는 거죠. 다만 실제로는 렉스턴의 경우 바디온 프레임 구조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플랫폼이고요. 순서가 중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들어드린 겁니다. 이거랑 동시에 세 번째는 너무 오래됐다는 것도 있죠. 폭스바겐도 플랫폼을 한번 내놓고 이걸 시대에 맞춰 개량해서 내놓거나 하거든요. 아예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하진 못하더라도 제대로 된 개량만 했어도 어느 정도 논란은 덜했을 거고 신차의 완성도도 훨씬 높았을 겁니다. 즉 오히려 KGM이 성공하려면 제대로 된 플랫폼을 하나 만들어서 이걸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홍보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은 불가능한 이유가 일단은 자금 문제가 가장 크긴 합니다. 차 하나 개발하는 것보다 플랫폼 만드는 거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컨대 중볼리라 불리는 현행 코란도는 개발 비용이 3,500억 정도라고 하잖아요. 물론 규모의 차이도 있지만 현대차 그룹은 EGMP 플랫폼에 들어간 개발 비용만 약 3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물론 KGM 상황에서 3조 원까지는 힘들어도 플랫폼 하나를 제대로 개발하려면 못해도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는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길게 본다면 한 번쯤은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서 제대로 된 플랫폼 하나를 개발하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 왜냐면 만약 플랫폼이 하나 나와줘요. 그럼 이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할 차가 얼마나 많나요? 티블리 풀체인지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세대 교체가 될 토레스, 액티언, 렉스턴 스포츠 등등 굉장히 많은 차종들에 적용된 플랫폼이어야 생산 효율도 나와서 판매량도 높게 가져가고 원가 절감도 가능하니 많이 만듦과 동시에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새로운 플랫폼이 있어야 새로운 파워트레인을 개발하는 것도 더 제약이 없고요. 사실상 플랫폼은 건물로 치면 기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플랫폼을 제대로 개발하려면 돈만 문제가 아니라 연구 인력도 필요합니다. 이미 최근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는 인력으로는 역부족이고요. 심지어 쌍용차부터 있던 몇몇 중간 권력자들은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신차가 어떻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 지적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은 진짜 필요한 게 근본이 되는 플랫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아예 방향을 틀어서 다른 자동차 회사의 플랫폼을 공유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토론을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